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일하면서 뭐랄까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공허함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그거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감정이 어쩌면 당신 안에 숨겨진 예술가적 기질 때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토마스 만의 소설 토니오 크루거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아, 토니오 크루거. 유명한 작품이죠. 네, 이 소설이 단순한 문학 작품 이상으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를 잘 보여주거든요. 주인공 토니오가 예술가로서의 아주 예민한 감수성과 또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삶이죠. 그걸 동경하는 마음 사이에서 계속 갈등해요. 예술가적자와 시민적자 사이의 갈등이라. 그렇죠. 이 두 세계 사이의 긴장감. 이게 놀랍게도 현대 직장인들이 내면에서 겪는 갈등과 정말 비슷하다는 거죠. 와, 그 소설이 나온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이야기랑 통한다니 신기하네요. 네, 100년도 더 됐죠. 그런데도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설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토니오가 어릴 때부터 그 활기찬 친구 한스 한센이나 뭐 아름다운 잉게보르크 이런 친구들처럼 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맞아요. 동경하죠.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술가적인 기질, 남다른 예민함 때문에 결국 그들과 완전히 섞이지 못하고 좀 겉도는 느낌을 받죠. 소외감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뭐 유명한 작가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예술가로서 느끼는 고독감이랑 저 평범한 시민들이 누리는 어떤 소박한 행복 그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이 길이 외롭고 슬픈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뭐랄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정말 소설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쵸?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에 나온 상담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정말 누가 봐도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네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네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그 정형화된 업무, 반복되는 일상에 너무 깊은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퇴사를 선택했죠. 아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곳인데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화가셨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잘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할 때 그때 유독 막 생기가 돌고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뭔가 딱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건 그 회사라는 어떤 시민적 삶의 규율, 안정성, 이런 것들과 그녀 안에 있던 그 예술가적 기질, 창의성, 새로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정면으로 충돌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업무 스타일이 안 맞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훨씬 깊은 거죠. 이건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라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종류의 공허함,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좀 더 깊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프로이트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사회 규범이나 어떤 문명적인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본능적인 충동이나 창조적인 에너지, 프로이트는 이걸 리비도라고 불렀죠. 아, 리비도 들어봤어요. 네. 이 리비도를 억압할 때 그게 해소되지 못하고 내면에 쌓이면 신경증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어요. 직장 생활에서의 공허함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라는 틀 안에서 창의적인 욕구나 뭐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에너지가 계속 억눌리면 그렇죠. 그게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면 그 불만이나 충족되지 못한 에너지가 결국 자기 안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이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공허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억압된 에너지가 공허함으로 나타난다.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칼 융의 그림자 개념도 혹시 이런 거랑 연결이 될까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칼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섀도우 개념이 이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림자요. 그건 뭔가요? 그림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잘 인정하려고 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적응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억눌러 왔던 자신의 다른 측면들을 말해요. 아, 내 안에 또 다른 모습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접어두었던 예술가의 꿈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그런 기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에 포함될 수 있죠. 아하. 이렇게 억압된 자아 혹은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나 여기 있어. 나도 좀 봐줘. 이렇게요. 와, 살아보지 못한 삶이 나를 계속 부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은 혹시 내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 안의 또 다른 모습? 나의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는 아닐까? 하고요. 와, 살아보지 못한 삶의 신호라. 와, 이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럼 좋습니다. 원인이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럼 이런 공허함을 느낄 때 이걸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두 가지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보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요? 가능할까요? 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날 똑같이 만들던 보고서에 좀 창의적인 시각 자료를 넣어서 표현 방식을 바꿔본다거나. 오, 그런 거요? 네. 아니면 팀 회의 때 조금은 엉뚱해 보일지라도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용기 내서 제안해 보는 거죠. 핵심은 자신의 그 예술가적 측면, 창의적인 면을 조금씩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작은 통로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회사 안에서 아주 작은 시도라도 내 안에 다른 목소리를 좀 내보는 거군요. 좋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였죠?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 내에서는 그런 시도가 정말 어렵거나 혹은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두 번째 방법은 직장 밖에서 찾는 겁니다. 바로 진지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억눌린 욕구를 해소하는 거죠. 진지한 여가요? 그냥 취미 활동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걸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결과물을 내는 프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과정 자체를 깊이 즐기는 아마추어가 되는 겁니다. 아,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로서 즐기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춤, 아니면 정원 가꾸기. 종류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모든 걸 잊고 오롯이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하면서 그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거죠.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거군요. 어쩌면 그게 더 순수한 창조 활동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첫째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나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아주 건강하게 분출시키는 통로가 되어주고요. 둘째로는 직장인으로서의 나, 즉 시민적 자아와 내 안의 자유로운 예술가, 즉 예술가적 자아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조화로운 공존이요? 단순히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죠. 내 안에 다양한 자아들 간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한쪽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둘 다 나의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직장에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건 어쩌면 토니오 크레어거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 안에 있는 예술가적 자아와 현시의 시민적 자아 사이에 어떤 오랜 긴장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는 프로이트나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적 역할에 맞추느라 억눌러 왔던 당신의 창조적 에너지나 혹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무의식의 간절한 외침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시고요.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을 그냥 내가 나약해서 그런가?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하고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태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그 공허함이라는 감정은 당신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풍성하고 온전하게 만들라는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보내는 일종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초대장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거나 혹은 현실적인 이유로 애써 외면해왔던 당신 안의 또 다른 목소리, 당신의 예실가적 자아, 당신의 그림자에 한번 다시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어쩌면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당신 안에 잠재된 가능성, 그 창조적 에너지를 다시 한번 탐색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